시사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오늘 오전 급히 타전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을 했고 동시에 자신의 무기한 단식도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강조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기자들이 단식의 해제 조건이 별도로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식하는 데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절망감과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단식을 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따르면 지금 단식 자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건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무슨 영수회담을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다. 다시 제안하지는 않을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뭐 필요하거나 혹은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는 정도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식 중에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에 이제 응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주어진 역할 포기하는 일 없다. 검찰 수사도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 공지를 보냈는데 뭐 이번 단식은 단식 농성이 아니고 단식하면서 투쟁한다는 기조다. 그래서 공식 당무와 관련된 일정들 다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지, 뭐 혹시 뭐 집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건지, 뭐 이런 혼란스러운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다가 민주당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천막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민주당 당내 의원들하고 당직자들한테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비명계 의원들은 당대표가 이제 단식 투쟁을 선언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핵심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전격적인 선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전격적 결단으로 보여요.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취재 좀 그만하세요. 아니 뭐 저도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 사실은 이제 이 원고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원고 준비 단계에 개입을 했었던 핵심 당직자들한테 몇몇한테 물어봤더니 이 회견문 초안을 잡을 때만 하더라도 단식 관련된 얘기 없었다. 근데 초안을 보고받은 대표가 이 톤을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거의 뭐 사실상 초안을 갈아엎는 수준으로 새로 작업을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뭐 밤을 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쯤에 대표의 단식 선언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당 내에서도 공유하거나 함께 논의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좀 전격적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싸우자고 했으니까 당 대표도 이 싸움에 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 붙을 것 같은데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하는데 네. 그 천막에서 날 새지 않으면 단식에 대한 진정성을 아마 상당한 수준으로 비판받을 것 같아요. 그냥 사무실 왔다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왔다가 거기서 단식 농성하고 이런 것은 단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단식의 형식과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저는 이번 단식의 목적은 이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타도 윤석열이 아니라 결집 이재명이다. 네. 그러니까 이구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민주당과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에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끝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 단식은. 네. 그러면 단식의 최종 목적은 이 세 가지 사항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진영의 구심점이 되는데 확실하게 본인의 위상을 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줘요. 만약 단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의원들 다 올 거고 같이 동조 단식도 할 거고 또한 민주진영에 계신 원로들도 와가지고 격려하고 그만해라 건강 해친다 막 이럴 거고 또 진보진영 뭐 유튜버 분들 가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생중계를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썩 높게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단식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투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 대표가 과연 단식을 하니까 우리가 대화 협상의 파트너로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을 거는 없고 내부 결속력이다. 전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내부용이다라는 말씀. 네. 결과적으로 저는 오늘 7시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요즘 거의 민주당이 잼버립니다. 뭘 하면 다 1박 2일로 하시던데 네. 1박 2일 의총이 있습니다. 로텐도홀에서 1박 2일 의총.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뭐 단식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이 단식 농성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결정돼 있던 일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일 10시 반에 선거법 관련돼서 요새 이제 슬금슬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거법 관련 정책 의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총이 1박 2일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원내 활동과 당 조직 운용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돈되고 어떻게 힘을 모아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그게 첫 번째 고비일 것 같아요. 근데 앵커님 이것도 1박 2일 뭐 의원총회도 형식이나 모양새를 잘하지 않으면요 비판받아요.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있었는데 의원 한 20명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요. 아니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네. 전 보기에는 단식 초기의 네. 분위기와 네. 구체적인 왜냐하면 내일부터 그 정기국회 정기국회.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네. 정기국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기본 기조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니까 아마 기본적으로는 정기국회를 수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마을운동이. 예, 그러니까 예비군 정신이죠. 예, 근데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라는 기조인데 이것이 정기국회에서 제1야당이고 의석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면은 법과 예산을 중심에 두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것도 민주당의 역할 중에 그럼요. 하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것과 이 정치적인 단식 농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될 거냐. 원내 따로 당대표 따로 가면 굉장히 그 당대표로서는 외로운 단식 농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에 의원들이 의견을 어떻게 모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 같아요. 오르신 말씀이고요. 제가 사법적인 분석을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원에 가면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분석해 봅니다. 예, 어제 박지원 대표는 영장 못 친다라는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검찰 전체가 받게 되는 부담이 너무 그럼요. 크기 때문에 네. 박지원 대표는 뭐 각자의 뭐 위시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박지원 전 원장은 영장을 못 칠 것이다 또는 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거다 이제 이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영장을 네, 못 영장을 치면은요. 친다. 못 네. 치면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
실패했네. 증거 없네.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 좀 지켜보고 오늘 네. 밤 지나고 내일 저희들이 성일종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 연속해서 인터뷰하면서 최근 상황들 오염수 문제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까지 서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뭐 단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곧바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일성으로 내놨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하면서 요구했었던 조건 중에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문제, 이거는 어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국회 답변 자리에서 제소한다는 거는 사실관계만 봐도 대단히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국은 제소 내지는 해석을 요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중국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는 뭐 조금 더 우리가 중국보다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치부할 만한 것인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사실 이게 단식 농성의 아주 직접적인 시발점은 아마도 핵오염수 방출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일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표가 단식을 선언한 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수산물 먹방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실의 이도훈 대변인이 밝혔는데 오전에 서울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이죠.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뭐 꽃게, 전어 같은 수산물을 직접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2층 식당가에 올라가서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을 반찬으로 해서 수산물 메뉴 중심으로 참모들하고 또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 야당 측에 이 반박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저희도 물론 지지하지는 않지만 문명 국가인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를 아무런 문제 없이 방출한다는 거를 무슨 근거로 반대를 하고 그러겠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반대할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인 건데 하지만 지난 7월 말에 MBC 스트레이트가 세계 양대 과학 저널이죠. 네이처하고 사이언스지에 최근 5년간 실렸던 그 과학자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의견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실명으로 의견 낸 과학자가 18명 정도 됐는데 안전하다라는 과학자는 4명, 위험하거나 우려된다라는 과학자가 6명, 더 지켜봐야 한다는 과학자가 8명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도 물론 위험이 0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안전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닷물의 자연 수치보다 수천 배 수치가 높다. 혹은 위험성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라면서 우려하는 과학자도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과학적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좀 함께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과학자는 한 명도 없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팩트가 네이처 사이언스 말고 어떤 과학 저널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버스비도 뭐 모르시는 분인데 뭘 기대하겠어요. 아니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네이처하고 사이언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 저널이고요. 여기에 논문 투고해서 그 실제 등재가 되면 이건 과학자들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업적으로 자랑하는 곳이거든요. 뭘 보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왜 우겨요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네. 아니 이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오염수라는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도 지금 정부가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처리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고 이렇게 변경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총리실 소속의 직속기구죠. 국무조정실의 박구현 1차장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일 브리핑에서 이 용어 오늘 내일 당장 용어가 바뀌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어떤 용어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의미다라고 했는데
어제 역시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여당에서는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처리수가 맞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 또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성일종 그 검증 우리 바다지키 검증 TF 단장님과 김기현 대표님의 말씀이 결이 달라요. 내일 성일종 TF 단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 앵커님 좀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한 1분 정도 네. 제가 여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과 우려스러운 네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말씀하시죠. 괜찮으시겠어요? 연찬회 때 김기현 당대표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정말 큰 아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국정운영에 너무 혼신의 힘을 다 쏟고 계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보피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 반성문 썼고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힘을 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제 민주평통 자문회의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관영 수석 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전에다 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러한 아부성 발언들이 맞는 것이냐.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 예. 시커먼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지도자, 우리 민주평통 의장이신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거의 제가 북한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찬양하는 조선중앙방송에서 봤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 기구긴 하지만 헌법상 기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런 기구인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여권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게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을 칭송하고 거의 신격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서 이거는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것이냐 그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온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고 더 펄펄 끓을 수도 있다. 자, 육사가 오늘 홍범도 흉상 또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나머지 영웅들의 흉상까지도 처리 방침을 좀 내놨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이 서 있는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외부로 옮기고요. 이회영 선생이나 김자진 장군 등의 나머지 4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5 영웅을 전부 이전하겠다라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니까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이력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처음 계획대로 5명의 흉상을 모두 다른 장소로 옮기는 쪽으로 결착이 난 셈입니다. 이게 국방부나 육사의 방침이 정말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그대로 둔다. 육사에 있는 거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빼고 나머지 4분은 이전한다. 교내에서. 그다음에 오늘 총리는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한다. 이건 해군 쪽에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가 나서서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개명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국회에서 총리가 밝혔는데요. 직접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징하는 하나의 그 이름이 어떤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게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한 하나의 이름이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자, 해군 함정 이름은 나라가 망하거나 독재자,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아니면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작가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